자, OX 문제 풉시다. 내가 니네 중3만 돼도 미안하다는 얘기하잖아. 중3은 그냥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미안해요. 왜? 이 고민들을 답을 정해놓고 가야 되니까. 자, 보자. 우리가 제목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돼 있어? 3번 요소인 주제가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집이라는 게 주제인 거야. 자, 그럼 봐. 나라고 나왔으니까 벌써 누가 나와 있어? 시적 화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묻는다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걸 읽어내는 거야. 7가지 중에. 그럼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표현법이라든지 운율심 상징 요소라든지 이런 거 읽어가실 텐데 이게 봐봐.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걸 볼게. 여기 주황색 있다. 노란색 있다. 좋아. 어디부터 노란색이고 어디부터 주황색이에요? 겹쳐있는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이건 있어. 이쪽으로 갈수록 노란색이지. 이쪽으로 갈수록 주황색이지.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언어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끊어놓지만 실제로는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에 또는 주황색과 노란색 사이에 이 애매한 지점들 있잖아요. 그럼 못 푸는 건 아니야. 이쪽으로 할수록 노란색, 이쪽으로 할수록 주황색이니까.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는 거야, 이제 차근차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 거거든. 자, 표현법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한 가지 표현법이 보여. 그걸 무슨 법이냐? 제가 옆에다가 넘버 1 쓰고 도치법이라고 쓸게요. 자, 도치법에 대한 정의부터 쓰자. 도치법은 뭐야? 어순이 뒤집힌 거, 어순이 바뀐 거야. 그럼 봐봐. 왜 치냐? 위치를 바꾸는 거야. 도는 바꾼다. 전도할 때 또는 뭐 도전할 때 뭔가 바꾸는 게 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순의 위치를 바꾸는 게 도치야. 그럼 어순이라는 게 뭐냐? 영어의 어순을 알고 있죠. 주어 나오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 그리고 목적어죠. 근데 국어 어순은 어떻게 되지? 주어,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있어야 되는 이게 도치가 순서가 바뀐 거야. 바뀐 거 찾아보자, 여기서. 자, 못 찾겠으면 뭘 찾으시면 되냐면 주어를 찾고 서술어를 찾으시면 돼. 혹시 주어 서술어 못 배우실 수도 있어요. 주어 서술어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네. 훌륭합니다. 자, 여기에 주어 서술어 찾아봐. 그러니까 외우면 거는 그만하셔도 돼. 어차피 어딜 가서 하시니까. 저한테 온 이유는 능지를 기르려고 온 거예요. 그럼 어느새 저랑 공부하다 보면 능지가 키워져 있어요. 그게 밈이야, 밈. 리처드 도킨스가 50년 전에 얘기한 게 밈인데 너희의 밈은 칠가이고 칠가 혹시 아니? 너희의 밈은 이제 울면서 고백하는 영식인가? 24기? 몰라. 모르는 게 좋아. 미안해. 나는 솔로라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근데 어쨌든 너희는 뭐 유행하는 걸 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적 능력이 전달되는 것도 밈이거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원래 밈이라고 정의됐던 거거든. 자, 주어 찾아봐. 주어 어디 있어? 쉬워요. 나. 서술어 찾아. 지으리. 목적어 찾아. 집을. 도치됐죠. 원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인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해됐어요? 도치법. 됐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멜기스게. 맥기스, 기슭, 산기슭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잖아. 외우지 말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취미가 뭐냐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침에 뭐 시간 날 때 해운대 바닷가까지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깅이야. 체력 때문에 그래. 그럼 쫙 뛰어가잖아.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져, 풍경이. 해운대 바닷가 쭉 지나가다 이제 마린시티가 쭉 지나가면서 제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웨스틴 저선 쪽으로 쭉 가요. 그럼 그쪽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해운대 바닷가가 쫙 보이기 전에 먼저 햇빛이 쫙 비춰질 때가 있어. 햇빛이 쫙 비춰지면서 안 그래도 괜찮아서 오늘 인스타에 하나 올려놨는데 해운대 바닷가가 찰랑찰랑 보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이제 해변이 보이고 쭉 나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저 멀리 일본 보이는 거 알죠? 대마도 보이는 거 알죠? 대마도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거룬도 보이고 머릿속에 그려지지. 그 얘기야. 별거 없죠? 눈 감고 상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나만 눈 감고 있었네. 자, 그럼 봐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자연에 대한 묘사예요. 한마디로 자연 묘사, 한마디로 해운대 묘사잖아. 이해됐어? 묘사는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고. 그럼 봐봐. 그리듯이 표현했으니까 일단은 시각이라고 쓰셔도 되고, 왜냐면 80%의 정보가 시각 정보야. 그래, 애매하면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감각들은 거의 명확하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하겠대? 그런 자연에 어디에 두겠대? 집을 짓는데 그냥 자연에 집을 짓는 거야? 아니요. 큰 길 앞에다 짓겠대.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많은 걸 좀 오늘 드리게 돼 좀 죄송한데 뒤에는 부사어예요. 부사는 영어로 adverb니까 ad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AD라고 쓸 거야. 자, 그럼 봐. 내 집에 뭘 얘기하고 있어? 위치를 얘기하고 있죠. 자연이 있는데 동시에 뭐도 있는 거야? 큰 길도 있는 거야. 정확하게 해운대 바닷가야. 그럼 봐라. 자연에 큰 길이 있으니까 뭐야? 나는 자연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는 거야? 큰 길에 누가 지나다녀? 사람들이 지나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을 좋아하는 거야. 하지만 자연도 좋아. 누구 같니? 강아지들이 그렇잖아. 강아지 보면 사람도 엄청 좋아서 막 쫄라쫄라 따라다니고 강아지 자연에 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서 신나서 뛰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게 순수한 사람인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돼. 그렇게 나는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 제가끔 떨어져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혼자 살아가는, 혼자 자기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자기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얘기했지. 내 인생도 혼자야 결국에. 결국에는 인생은 혼자야. 계속해서 그렇게 하이한 여물턱에.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개념은 나왔다. 하이안.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죠? 세 번째 개념으로 시작해. 자, 하얀을 하이안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허용? 시적 허용 들은 사람. 시적 허용 안다손. 자, 그냥 설명할게요. 시적 허용은 문법적으로는 틀렸어. 하지만 문학적으로는 인정을 해줘. 왜? 여러 가지 표현법 때문에, 의도 때문에, 특히 운율 때문에 세 글자 같은 거 맞추려고. 이런 게 시적 허용이야. 그러니까 하얀인데 하이안이라고 쓴 거.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얗다는 색에 대한 정보잖아. 맞니? 그래서 색에 대한 게 들어가 있으면 맞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명암과 채도는 구분돼야 되는 개념인데 우리 지금 또 첫 수업의 친구들 되게 많고 하니까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어쨌든 색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시각이지. 색은 시각이니까. 하얀 여물턱에 날이 저물 때. 자, 4번. 날이 저물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지난 거죠. 시간의 흐름. 봐봐. 어느새 우리 주황색 하늘이 회색이 됐어요.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나는 문에 서서 기다려. 새벽새가 울며 봐봐. 날이 저물어서 새벽새가 갔고 새벽까지 갔고 아침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쭉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다. 나는 자연을 좋아하지만 결국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인가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표현부터 다섯 번째. 자,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죠. 됐니? 자, 여기서 뭐 서리법이나 의문형 어미 이런 거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하고. 자, 그럼 보시면 되겠지만 선지 판단해보자.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나와 있어? 하얀 여울턱, 날이 저물었어. 자, 기다렸어. 새벽 새가 됐고 희었고 번쩍이고 전부 다 뭐야? 시각이죠. 그리고 시각, 오감, 감각이고 뭐야? 시간의 흐름까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선지. 자, 그래서 이렇게 OX 판단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돼서 되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근거와 판단을 적어 보실 건데, 자, 근거는 뭐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주황색들.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주어졌고, 시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판단은 O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 판단까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대로 필기를 해 놓으시고, 이 필기는 이제 오늘 공부한 거 어머님께 밀착도에 사진 찍어 보내드릴 거니까 공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거든. 그래서 필기 잘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필기할 시간 30초 드릴게요. 필기하십시오. 보통 중2들이 이 정도 집중 못 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재능들이 있고 훌륭한 친구들이어서, 예, 그리고 힘들고 그러면 알아서 각자 잘 쉬세요. 그 뒤쪽에 선생님이 지금 못 채워놨는데 뒤쪽에 저기 간식은 마음껏 드셔도 돼요. 제가 사다 놓은 거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 힘드시면 중간중간 간식 드시면 사시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두 번째 1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당연히 얘도 맞을 수밖에 없거든. 얘들아 잘 봐야 돼. 이거 왜 맞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할게. 감각적 이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시의 3요소지.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함축인데 그 중에 심상이 감각적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봐. 감각적 이미지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는 빈번히 사용되는 게 시 3요소니까 그냥 무조건 100% 맞는 얘기고. 자, 하나 더 나가 보면, 자, 시상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 시상은 뭐냐면 시인의 생각과 상념이야. 그런데 시의 모든 정보는 시인의 생각과 상념이지. 그러니까 그냥 맞는 선지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시의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상 전개 틀릴 수가 없다고. 무조건 100% 맞아.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작품에 여기 한 행 단위로 행이라는 게 뭔지 알죠? 한 줄이 한 행이야. 행 단위로 어떤 심상이 있는지 옆에다 적으시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워두세요. 세모 쳐놓으세요. 그리고 알겠으면 확신 있으면 쓰시면 되겠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가나에 심상을 다 쓰셨으면 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시간하고 필기하는 시간, 그 다음에 심상 쓰는 시간, 쉬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영상 잠깐 끊고요. 자,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얘도 이제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게. 차례를 지내고 돌아왔다. 여기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뭔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감각 정보가 뭐라고요? 심상이라고. 감각 정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자, 그럼 봐봐.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감각 경험을 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그래서 우리 고1 과정 보면 집합 배우잖아요. 원래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합으로 설명하자면 감각 경험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아닌 게 있잖아. 이렇게 여기 이 밖에 속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집합이라고 해요. 혹시 이거 처음 듣는 사람? 그런데 어쨌든 이걸 집합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거든. 그럼 여기에 속하는 건 감각 경험이 아닌 정보들이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념, 추상. 내 머릿속의 생각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관념, 추상이라고 하는데 어렵긴 해도 영어하면서 배웠을걸? 추상명사, 구체명사. 그래서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 구체명사는 뭐 셀 수 있는 명사.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뭐 그런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여기까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강물 소리가 묻어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럼 강물 소리니까 무슨 심상이야? 소리면 청각이죠. 묻어 있는 게 어떻게 청각적 정보지? 묻어 있다는 뭐예요? 시각 정보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무슨 감각이라고 하죠? 공감각이요. 자, 그럼 봐봐. 공감각적 심상은 뭐냐면 A 심상의 B 심상화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A가 뭐냐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얘는 빗대는 대상이니까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지금 소리를 들은 걸까? 눈으로 본 걸까? 판단해 보셔야 돼.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양이의 저문 강소리가 묻어 있다. 눈으로 본 거야? 들은 거야, 지금? 그렇죠. 이 시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되잖아. 그럴 땐 역시 얘기할게. 문장 구조 잡으세요. 구두 밑바닥에 부사오고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래.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어디에 강물 소리가 묻어 있어? 구두 밑바닥에 소리가 묻어 있잖아. 구두 밑바닥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을까? 구두 밑바닥에서 뭔가 묻어 있는 게 보였을까? 물론 다 맞아. 다 맞는데 구두 밑바닥에 강물 소리가 들렸을까? 강물 소리에 관련된 게 보였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미안해. 니네 말은 다 맞아. 맞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정답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난 이제 직업병이니까 방금 분필을 밟았잖아. 뭐가 묻어있니? 분필이 묻어있죠. 그래, 사실은 얘는 뭐였을까? 묻어있다니까 시각이었을 거야. 뭐로 표현했어? 그런데 아까 분필 소리 잡고 계세요? 선생님 그냥 여기 잡고 계세요? 들리니? 내가 얘를 보면서 내 직업인 분필 칠판 딱딱딱 하는 소리가 묻어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이거는 시각의 뭐가 된 거다? 청각화가 된 거야. 됐니? 그런데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 시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니라 청각적 심상, 즉 소리를 자기가 느끼고 소리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신발 보고 딱 떠오른 거 아니야?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거에 따라서는 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도 있어. 선생님 헷갈려 죽겠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따라가시면 돼요. 이해됐니? 그래서 일단 필기를 해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거야.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눈으로 본 거잖아.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청각화했다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고양이에 대한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문득 신발을 보고 떠올랐을 뿐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청각적인 거를 시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둘 다 맞아.
자, 근데 계속해서 이제 볼게요. 겨울 보리가 파랗게 꽂혀 있대요. 자, 파랗다에서 하나씩 볼 건데 여기는 1번. 그래서 공간극 침상이고요. 여기는 2번. 파랗게니까 뭐예요? 색채여져.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쑥골 상여집 흰눈 속을 넘을 때도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파랗다, 흰눈이다. 전부 다 뭡니까? 색채 혹은 색이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파랗다니까 뭐겠어? 시각이죠.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흰눈 속을 넘을 때니까 여기도 시각이죠. 흐린 불빛이니까 시각 정보죠. 찰랑찰랑이니까 청각이죠. 자, 여기다가 3번에서 찰랑찰랑에다 우린 뭐라고 쓰니? 음성을 표현했는데 음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음성 상징어라고 하고 음성 상징어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형태를 흉내내면 의태부사, 의성부사라고 합니다. 다 부사야, 품사는. 근데 의태어 의성어라고도 하죠. 의성법, 의태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찰랑찰랑 소리니까 무슨 법이겠어? 의성법이었겠죠.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길이는 얼어서 소리를 나는 못 듣고 왔는데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자, 4번 봅시다. 구두, 주어져. 혼자서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가 들을 수가 있니? 아, 못 듣는데 듣는다고 사람처럼 얘기했으니까 의인법도 되고 구두는 무생물인데 생물인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으니까 화류법도 되죠. 그리고 하나 더. 혼자서 묻고 있잖아. 답은 이미 정해놨잖아. 5번은 뭐라고 해야 될까? 서리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의인법은 사람 아닌 걸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의인법이면서 화류법인 애들도 있고 하고 서리법은 의문의 형식인데 잠깐만 저 따라와 보실게요. 자, 이거 얘들아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자, 수학 논리 기호를 쓸 건데요. 자, 이렇게 위쪽에다가 첨자 C를 쓰면 고1 때 배우는 수학 기호 여집합, 여사건의 기호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뜻이야. 부정의 뜻이야. 또는 이렇게도 써요. 앞에다 물결 사람이라고도 쓰거든.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 X라고도 써줄게.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의인법이에요. 됐니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화류법은 뭐야? 화류법은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빗대서 표현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의인이기만 한 애도 있고요. 화류이기만 한 애도 있지만 교집합에 속하는 애들도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 그렇죠.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의인법이면 화류법이죠. 그럼 여기에 속해야 되겠죠. 이해됐니? 의인법이면 화류법이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백구야 라고 불렀어요. 백구는 뭐야? 흰새야. 그럼 흰새를 내가 불렀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얘가 대화 가능하다고 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인법인데 화류법은 안 되죠. 왜?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구야는 여기에만 속하는 애야. 자, 두 번째. 파도가 숨결을 내뱉고 있다. 그러면 걔는 여기만 속해요. 왜? 숨결을 내뱉는 건 동물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2번. 파도가 짙은 숨결을 내뱉다. 이거는 어디에만 속한다? 화류에만 속해요. 그런데 방금 전 표현법 어디에 속했던 거야? 둘 다에 속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 혹시 조금 쉬우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수업이 조금 쉬운 친구는 좀 더 어려운 수업으로 가거나 보충 영상을 드릴 거니까 자, 필기가 되셨으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6번. 철험이니까 무슨 법이야? 직유법이야. 그 다음 봐봐. 출렁출렁 덜그럭덜그럭 전부 다 뭐겠어요? 7번째. 의성법. 자, 필기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의성법이니까 당연히 청각적 심상 이런 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심상들 정리해 보시면 참 잘 하셨고 되셨습니까? 필기 다 했습니까? 자, 오른쪽도 같이 볼게. 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리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근데 바람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여기는 촉각이겠죠. 향기는 후각이죠. 후각이죠. 남풍에서 불어온다. 촉각이죠. 빛깔이 곧다. 시각이죠. 시각이죠. 종달래 노래니까 청각이죠. 자, 배나무가 있다. 누가 섰다 보여야 되니까 시각이죠. 안 보인다. 시각이죠. 노래는 청각이죠. 그래서 다양한 심상들이 나와 있구나.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놓쳤을 수 있으니까 필기 부지런히 좀 한번 해놓으십시오. 정리 쭉 합시다. 촉각, 후각, 후각, 촉각, 시각, 시각, 청각. 필기 다 해놔야 돼. 필기 다 했어요? 들려 안 오리니까 이게 더 청각이죠. 자, 필기 다 해놓으십시오. 되셨나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어서 쭉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서 141페이지거든요. 자, 이제 푸른색, 흰색들의 시각 이미지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고전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얘들아. 그냥 고전시가는 얘들아, 그냥 첫 번째, 그냥 속발음 하세요. 두 번째, 한자어나 문맥을 추론하세요. 세 번째는 옛날 사람들은 되게 전형적이고 뻔한 얘기를 해요. 자, 봐봐. 인생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다 정답이야. 어? 뭐라고요? 돈. 뭐라고요? 공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근데 봐봐. 사람들 생각은 어떤 것 같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그래.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이라고 했을 것 같아. 여기는 뭐야? 중세 유교 사회야. 중세 유교 사회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충효. 탈속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왜? 이게 그 시절의 가치관이니까. 이해됐어? 그럼 탈속이라는 건 뭐니? 결국에는 자연에 붙여 살겠다는 거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실험 없다. 어부의생이다. 나는 탈속이다. 나는 자연이다. 인세. 인세가 뭐겠어? 세속이겠지. 세속을 멀리한다. 그냥 이렇게 읽으시는 거야. 잠깐 필기할게요. 인세는 사람의 세상이니까 뭐니? 세속입니다. 어부는 여기서 멀리 있는 거니까 탈속이고요. 됐어, 여기까지? 이력편지 큰 배도 아니야. 작은 배를 만경파 자연에 띄워뒀으니까 이것도 뭐라고 할 수가 있을 거다? 여기도 자연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인세를 다 잊고 있으니까 역시 여기도 내가 자연이다, 탈속이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렇게 자연에서 가까이 지냈네. 우리는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자연친.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 사람이 딱히 바라는 게 없어 보이죠? 왜? 어부로 살아도 괜찮아. 작은 배 띄워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얘기하고 있네. 뭐라고 해 우리는? 안, 분, 지. 그리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 그럼 뭐라고 해? 유, 자. 이렇게 되거든. 자, 국어보니 천심녹수래.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래.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 십자홍진인데 이 홍진이라는 거는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원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역시 무슨 의미야? 세속의 의미입니다.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래요. 강호의 월백하다. 그럼 봐봐. 강호는 뭐야? 강과 호수니까 역시 뭐겠어요? 자연이겠죠. 그러면서 봐봐. 나는 어디에 무심하다? 그렇지. 세속에 무심하다. 세속에 무심하다. 바꿔 얘기하면 뭐야? 탈속이 지향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도 결국 뭡니까? 자연 친화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전형적이라서 충효 같은 거 생각한다 그랬었잖아. 근데 봐. 장하는 뭐야? 세속이죠. 북골도 어디야? 세속인데 잘 봐. 내가 어주,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배에 있는데 여기는 어디니? 탈속인데도 뭐 하고 있어? 잊은 때가 없대. 어디를? 세속을. 그럼 좀 더 정확하게는 세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북거리니까 임금님 계신 곳이니까 임금에 대한 걱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있으랴 없다니까 답정너 서리법이고요. 없으랴 답정너 서리법이요. 어쨌든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자연에서 너무 좋은데 가끔씩 속세 아무 별로 생각은 안 나지만 임금님 걱정은 좀 되는 것 같고 에라 냅두자 나 혼자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읽혀야 돼.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몇 개만 저렇게 읽다 보면 잡히실 건데 푸른색, 흰색 등의 시각 이미지요. 찾아보자. 단서 찾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푸른색, 흰색을 찾아가지고 OX 판정해보세요. 찾았으면 거기다 별표 한번 쳐볼까?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건데 청산, 푸른 산이니까 파란색, 월백, 흰색. 그러니까 산자어를 좀 알아야 되고 여러분 중1단 한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 흰색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되셨나요? 순서를 좀 바꿔야 되긴 하겠는데 예, 월백은 흰색이잖아. 그러니까 흰색, 청산은 푸른색. 됐죠? 그러면 당연히 판단이고 선생님 강렬한 인상인지요? 그런 건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애매한 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네요. 필기하십시오. 되셨죠? 여기까지. 자, 필기 다 해놓으시고 영상 잠깐 끊죠. 계속 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거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얘는 거의 맞아요. 왜 거의 맞을 수밖에 없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간 감각의 80% 이상이 시각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모든 정보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80% 이상의 확률로 정답인 거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의 시간 단축이 되는 거고 바로 윗줄 보자마자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닌다. 시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보이게 됐죠. 근데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 이미지, 화자의 정석, 개념화만 가지고 바로 오라고 칠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34페이지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색채어는 제가 아까 쭉 설명을 했던 그런 것들이잖아. 충분히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판단 한번 해볼 거거든요. 색채어 찾아서 형광펜 한번 쳐볼게. 첫 번째, 푸른, 흰, 푸른 보이죠? 또 색채어 찾아보면 어디 있지? 푸른, 그렇죠? 푸른, 푸른. 자, 그럼 봐봐. 동일한 색채어인 뭐를 반복하고 있어요? 푸른을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정서라는 말은 감정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고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고조는 뭔가 이렇게 높아지는 걸 고조라고 하는데, 자,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엄마가 그랬어.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엄마가 슬슬 이제 빡치시겠거든. 그런 거야. 그래서 뭐냐, 반복이 되면 슬슬 뭔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복이 되면 고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반복은 뭐다? 고조랑 같다. 그럼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고조도 괜찮겠죠. 자, 넘어갑시다. 1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동일한 색채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없죠. 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자, 선생님 항상 끊어볼까요? 이제 어느 정도는 느낌이 왔을 것 같거든요. 145페이지부터 우리가 쭉 풀어볼 건데 지금 이 고전문학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더 한번 해볼 거야. 그래, 145페이지부터 OX 문제들 한번 쭉 한번 지금 풀어볼 거고요. 자, 그럼 봐봐. OX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의 근거라고 쓰고 OX 판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읽고 OX 풀어봅시다. 자, 읽고 OX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공부하는 느낌 되게 괜찮고요. 같이 또 한번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청각적 심상은 당연히 귀로 들리는 거 얘기하는 건지 아실 거고, 자, 오늘은 청각적 심상에 좀 집중을 해볼 건데 여기 지금 또 고전문학이 어렵잖아. 고전문학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게 그냥 외국어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본어도 그렇고 뭐 중국어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 배우는 언어들 공부할 때 외울 건 외우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귀가 트이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송간, 그러니까 송은 뭐겠어? 소나무. 간은 뭐겠어요? 사이. 그러니까 소나무 사이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145페이지니까 그냥 적어두세요. 송간, 소나무 사이. 세로는 작은 길을 의미해요. 좁은 길. 작은 길보다는 좁은 길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좁은 길.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두견화를 붙이 들고, 뭐가 두견화라는 게 있나 보지. 그 다음에 봉두라는 거는 머리 두자잖아. 봉우리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있어? 그렇죠. 산 꼭대기야. 봉우리 꼭대기야.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서 앉아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아주 고층 건물 보면 구름이 이렇게 한번 깔려있는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해운대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뭐 옛날에도 아주 높은 산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다면요, 구름이 막 이렇게 깔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중간중간에 소나무 사이로 막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소나무가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사이로 쫑쫑쫑쫑 하고 걸어갔겠죠. 쫑쫑쫑쫑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본 거야. 산꼭대기에 올라보니까 막 구름이 껴있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 볼게. 그래서 천촌만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고 했는데, 천촌은 천 개인 숫자 알겠죠? 촌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들 중에 조금 많이는 모여 살지 않았던 게 촌. 그리고 촌락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을. 그래서 1000개의 또는 10,000개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뭐 해외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전망대 같은 데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이제 길들 다 나 있고 막 건물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됐죠? 그래서 내가 산봉우리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쫙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내가 전부 다 본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시각인데 앞쪽이니까 먼저 선자를 쓰고요. 뒤쪽이니까 뒤후자를 써서 선경후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경 그 다음에 금수를 펼쳐놓은 듯하다 후정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앞쪽은 경치, 뒤쪽은 정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이 많다. 왜 검은 들이었을까 생각을 하면은 겨울이니까 뭔가 이렇게 삭막했다가 이제 봄이 된 거죠. 옆에다는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공명이라는 거는 유명한 거야. 인스타셀럽 같은 거야. 부기, 돈 같은 거죠. 그럼 봐봐. 얘네들이 나를 꺼려한다는 것들은, 꺼려한다는 뜻은 얘네들이 나를 싫어한다? 아, 나는 유명하지도 않고 인스타 팔로워 뭐 몇백 명 되고 부기, 돈도 없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청풍명월, 푸른 바람, 명월, 밝은 달 외에 친구가 있겠어? 나는 친구도 없고 자연만 친구라는 거죠. 단표누항에 헛된 생각 아니하네.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려라고 했는데, 자, 백년행락이라는 거는 백년을 걸어다니는 즐거움 같은 거고, 이거의 결과는 상춘, 봄춘자잖아. 그래서 내가 봄에 그냥 기분이 좋고 부른 노래거든요. 자, 일단 이 작품 해석은 안 돼도 청각적 심상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작품 해석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요. 여기에 청각적 심상 찾아보자. 청각적 심상 어디 있을까요? 전혀 안 보이는데 대부분 시각이잖아. 맞니? 그래서 청각적 심상 없으니까 틀린 선지라고 그냥 쉽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아, 선생님 이거 작품 해석이 안 돼요. 자, 해석하는 거는 이거 설명하려면 조금 설명할 게 길어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여러분 이제 풀었던 OX 문제를 좀 마무리 더 몇 개 지어볼게요. 146페이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1년에 2, 3행 산과 벌에 대한 경업이요. 그럼 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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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소리, 소리. 이 소리라는 것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청각적 심상 당연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봐봐. 1년에서 자 2년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청각적 체험 확인이 되셨을 거고, 자 산과 벌에 대한 경험,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이잖아.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다 맞는 선지 그냥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후각적 심상 찾아볼 건데, 자 1년을 볼게요. 후각 있었니? 없죠. 봐봐. 자 우뚝 솟아있다 시각이고 푸르다도 시각이야. 철철철 흐른다 소리죠. 청각이야. 푸르다 시각이죠. 금빛도 뭐니? 시각이죠. 전부 다 시각이네. 그 다음 봐봐. 이연에는 뭐가 나와? 후각이 나오죠. 소리는 뭐야? 청각 나오죠. 아른아른하다 시각이죠. 계속해서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이 맑다 가슴이 밝다 보고 싶다 향기롭다 후각이죠. 밝은 하늘이니까 시각이죠. 눈에 어려우니까 여기도 시각이죠. 됐니? 자, 다른 표현법보다 우리는 뭐부터 봤어? 심상을 몰았으니까 심상만 봤는데 지금 후각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전혀 없죠. 후각 아예 없습니다. 정답은 틀린 선지 됐죠? 필기해 가시고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이게 되게 속도 있게 쉽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자, 148페이지까지 푼 사람 손? 같이 봅시죠. 자, 미각적 심상인데 미각적 심상 바로 찾아보자. 쓰디 쓰다 있죠? 미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 시각적 심상을 찾아야 되는데 노푸르다 시각이죠. 청각도 찾아볼까요? 풀피리 소리가 청각이죠. 됐니?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났으니까 확인되시겠습니다. 되셨죠? 자, 쓰디 쓰다 미각이죠. 노푸르다 시각입니다. 풀피리 소리 청각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만 좀 따라와야 돼. 하긴 해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처음 배우는 거라서 어려울 수가 있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촉각적 심상도 한번 찾아볼까? 촉각적 심상 어디 있죠? 부비다 보이죠? 부비다. 촉각적 심상 보였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게 현재와 과거가 나왔는지 봤는데 나는 어린 시절이었잖아. 그리고 어느새 나도 아버지만큼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에 내가 있었고 아버지 나이만큼의 내가 있으니까 과거고 현재가 촉각적 의미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도 보이셨을 겁니다. 됐니? 그리고 하나 더 촉각적 심상 보면은 서늘었다 이런 것도 촉각적 심상이겠지. 자, 필기하시고 되셨나요? 그랬지? 자, 150페이지 푼 사람 손? 예, 이거 딱 마무리 짓고 할게요. 여러분 봐봐.
지금 자 새파란 초생달이 실이다. 새파랗다는 뭐예요? 시각이죠. 그걸 시리게 느꼈으니까 촉각하죠.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공간심상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겠죠. 정답 맞는 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 필기한 거 있죠. 그거를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오늘 만드신 밀착톡에 올려주시고, 필기가 좀 미흡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밀착톡에 공지가 되어 있거든. 밀착톡에 공지되어 있는 전체 단톡 들어오시면 그 단톡에다 제가 오늘 필기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밀착톡 들어가셔서 오늘 수업한 거 필기해서 올려주시고, 필기 안 된 학생은 밀착톡에 공지, 저기 우리 단톡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올려놓을 테니까 단톡을 들어오거나 밀착톡 사진 찍어서 올려주길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밀착톡에 올리고 집에 갈 겁니다.